여러분,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 배달앱이 전단지를 대체하는 혁신적인 마케팅 도구였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시장의 96%의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되었고 전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생존의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현상 요약이 아닙니다. 배달 플랫폼 위에서 발버둥치는 오프라인 매장들의 2026년 생존 시나리오입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무엇일까요? 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시장 실패입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사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96%를 초과했습니다. 완벽한 독과점이죠. 배민일 플러스는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단숨에 3%피나 폭등시켰습니다. 시장의 지배자가 가격을 통보하면 생태계 최말단에 있는 자영업자는 무조건 수용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서비스 이용료가 아니라 장사를 하기 위해 반드시 내야만 하는 플랫폼 통행세가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25,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할 때 그 돈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9.8%의 중개 수수료 2,450원, 점주가 부담하는 평균 배달비 2,900원, 결제 정산 수수료 3% 750원, 심지어 쿠팡이츠는 포장 주문에도 6.8%의 수수료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부자재, 임대료, 인건비까지 빼고 나면 점주에게 남는 실질 순수익은 처참한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매출이 늘어도 통장에는 돈이 없다.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커져버린 배달 플랫폼 수수료 구조의 잔혹한 팩트입니다. 입점업체들은 기본 수수료 5% 인하와 영수증 수수료 투명 표기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영구적인 수수료 인하는 주주들의 재무적 부담을 초래한다며 거부했죠. 대신 차등 적용과 배달거리 축소라는 조건부 역제안을 내밀었습니다. 경제정책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현상, 바로 풍선 효과입니다. 배민이 상위 35% 업체에 수수료 500원을 인하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달콤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해당 구간 점주의 부담 배달비가 2,400원에서 2,900원으로 정확히 500원 올랐습니다. 조삼모사입니다. 25,000원 주문 기준으로 점주의 금전적 이득은 0원입니다. 중개수수료 인하라는 명분을 챙기면서 그 비용을 배달비나 광고비로 교묘하게 전가하였습니다. 이제 시장은 세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배민의 조건부 인하형, 쿠팡이츠의 할증 폭탄형, 요기요의 페이백 조건형. 겉보기엔 명목 수수료율이 낮아진 것 같지만 기본거리 초과시 붙는 할증, 악천후 할증, 배달비 인상 등을 더해보면 실효 수수료율은 여전히 치명적입니다. 플랫폼들은 정교한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률을 방어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두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묻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프랜차이즈는 세 가지로 반격했습니다. 첫째, 공정위 신고. 둘째, 이중가격제. 셋째, 자사앱 구축을 통한 기술 독립. 첫 번째, 공정위에 신고한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의 핵심 논리는 이랬습니다. 뚜렷한 원가 상승 요인 없이 수수료를 6.8%에서 9.8%로 대폭 올린 가격 남용 행위. 타 배달앱과 동일한 가격을 강요하는 최혜의 대우 요구. 이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독과점 구조에서는 정부의 엄정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이중가격제입니다.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죠. 맥도날드, 버거킹, 이디야 등 대형 브랜드들이 이미 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플랫폼이 가져가는 비용을 더 이상 본사와 점주가 흡수할 수 없으니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필요하게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견 43.2%도 있지만 소비자 반발과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 35.3%도 만만치 않습니다. 브랜드 충성도를 깎아먹을 수 있는 벼랑 끝 전술인 셈입니다. 이 복잡한 방정식에 또 다른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통제 불가능한 변수, 라이더입니다. 수수료 전쟁의 이면에는 라이더 확보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우천, 한파, 폭염, 그리고 점심 저녁 피크타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할증 요금, 라이더 노동조합의 최저 배달료 보장 요구까지 거세지면서 배달 대행료의 하방 압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가 기적적으로 인하된다 한들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물류 비용이 다시 점주의 목을 조르는 악순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들이 찾아낸 세 번째 무기는 플랫폼을 우회하는 D2C, Direct to Customer 전략입니다. 교촌치킨은 이미 누적 회원수 620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주문의 13%를 자사 앱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멤버십 혜택으로 고객을 락인시키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처갓집 양념치킨처럼 특정 플랫폼 배민과 단독 입점 MOU를 맺어 수수료를 3.5%까지 극단적으로 낮추는 전략입니다. 데이터 주권을 되찾거나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투트랙 전술입니다. D2C 전략이 왜 강력한지 재무적으로 따져볼까요? 3만원짜리 주문이 들어왔을 때
9.8%의 플랫폼 수수료를 내는 것과 2%대의 공공앱이나 자사앱을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건당 1,200원에서 1,500원의 추가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하루, 한 달, 1년치가 모이면 어떨까요? 여기에 객단가를 높이는 자사앱 전용 세트 메뉴까지 결합하면 이익은 복리로 증가합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우상향의 J커브, 이것이 DEC가 창출하는 핵심입니다. 2026년 결국 국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개 이용료 총액을 제한하거나 영세업주 우대 수수료를 의무화하는 핀셋 규제 입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적 변수가 튀어나옵니다. 바로 통상 마찰입니다. 미국 기업인 쿠팡이츠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단순한 내수시장의 갈등이 한미 간 외교 리스크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와 외교 그리고 거대 자본이 얽힌 이 고차 방정식 속에서 입법의 속도와 수위는 또 다른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게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플랫폼이 내 매출을 늘려주는 친절한 마케팅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플랫폼은 트래픽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유통세일 뿐입니다. 이중 가격제로 마진을 방어하고 끈질기게 D2C 자사앱 생태계를 구축하여 자신만의 단단한 성벽을 쌓는 프랜차이즈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